혹시 쑥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당뇨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따뜻한 봄이 되면 여기저기 산과 들에서 쑥을 캐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향긋한 향과 시원한 맛으로 봄철 입맛을 돋구는 쑥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각종 피부병이나 비염 개선에 좋고 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요. 옛적 동의보감에서는 쑥을 가리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염증을 줄여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항암과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쑥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쑥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쑥을 꼭 챙겨 드셔야 할 기적 같은 두 가지 효능, 그리고 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쑥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쑥에는 자연에서 생성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자리 잡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또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암세포가 우리 몸에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추운 겨울을 견디고 대지의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쑥은 천연 암 예방 식품으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쑥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를 젊게 만들어서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똥쑥에 들어있는 아르테미시아 성분이 혈관성 치매에 굉장히 좋다는 것이 발표되었는데요. 쑥에 함유된 아르테미시아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줘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치매에 대한 다양한 의약품도 많지만 봄철에 쑥을 잘 챙겨 드시면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쑥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쑥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오이와 수박 같은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을 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오이와 수박 같은 찬 성질을 가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쑥의 좋은 효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쑥은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될 만큼 몸에 열을 내어 냉한 기운에 열을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배가 차가운 분들에게는 최고인데요. 쑥을 잘 씻어 말린 다음 쑥차로 끓여 먹으면 천연 보양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종 암을 예방하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쑥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쑥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찹쌀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쑥으로 쑥버무리나 쑥떡을 많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먹는 건 역시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한의학에서 찹쌀은 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열을 많이 내는 쌀이다라는 뜻입니다. 찹쌀은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돕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찹쌀을 쑥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쑥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찌꺼기를 말끔하게 없애주고 찹쌀은 몸의 신진대사의 기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쑥버무리나 쑥떡을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찹쌀은 혈당을 빨리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쑥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쑥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마 쑥버무리나 쑥떡을 먹을 때
우유와 같이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우유에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단백질과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기력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음료가 바로 우유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료라 하더라도 쑥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우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이 암을 막아주는 쑥의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쑥은 챙겨 드셔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는데요.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를 먹는 겁니다. 아몬드 우유는 아몬드를 가공해서 만든 제품으로 두유처럼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음료인데요. 우유에 비해 열량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고 유당이 없기 때문에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픈 분들에게는 최고의 대체 식품입니다. 또한 포화지방산은 낮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쑥버물이나 쑥떡을 먹을 때 우유나 두유 대신 아몬드 우유를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쑥도 이것과 먹으면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데요. 쑥과 최고의 궁합인 식품 두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기력을 보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하루에 단 2개의 달걀이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달걀은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자양강장식품으로 귀하게 여겨왔는데요. 특히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에 1개 이상 챙겨 드셔야 관절과 혈관을 짱짱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노인성 뇌질환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을 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달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D가 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네올 성분과 합쳐져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계란말이에 쑥을 넣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쑥을 이렇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쑥과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도심이나 하천에서 자라는 쑥입니다. 보통 집 주변 산책을 나가다 보면 도심 속 도로 옆이나 하천에서 쑥을 채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여기에서 자라는 쑥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골에서 자란 쑥과 도심 속 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심 속 쑥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금속에 오염된 쑥은 물로 깨끗이 세척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마트에서 판매하는 쑥이거나 도심에서 떨어진 산턱에서 자라는 쑥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쑥을 먹을 때 중금속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쑥을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식초의 산성이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꼭 잘 세척해서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반대로 쑥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초록빛을 띠며 작은 나무를 연상케 하는 브로콜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를 할 정도로 암에 좋은 채소인데요. 식감도 별로고 특별한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암 효능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걸리는 당뇨와 암 예방에 필수인 천연 치료제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어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쑥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 함유된 설포라판 성분은 체내에 독소가 배출되는 것을 도와주고 쑥 또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초록빛을 띠며 작은 나무를 연상케 하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를 할 정도로 암에 좋은 채소인데요. 식감도 별로고 특별한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암 효능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걸리는 당뇨와 암 예방에 필수인 천연 치료제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어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를 예방하고 뼈를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브로콜리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브로콜리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천연 암 치료제라고 불릴 정도로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브로콜리에 함유된 살포라페인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살포라페인 성분은 식물이 외부 침입 바이러스로부터 생존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발암물질과 체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암이나 폐암, 그리고 유방암과 대장암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필 성분은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주는데요. 이 성분이 혈액 속에 끈적한 중성지방을 분해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모든 혈관을 넓혀줘서 혈액을 잘 돌게 해줍니다. 평소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혈액 속 중성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인데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 속 중성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 K와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뼈를 더욱 촘촘한 밀도로 꽉꽉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60대 이상의 뼈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뼈에 구멍이 듬성듬성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쉽게 뼈가 부러지거나 또 쉽게 부러진 뼈는 잘 붙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는 뼈의 밀도를 강하게 잡아주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빈혈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철분과 엽산은 물론이고 피토케미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의 혈액 생성을 촉진시켜서 빈혈 증상을 개선해주고 브로콜리에 함유된 철분은 몸속의 헤모글로빈을 향상시켜서 혈액 속에 퍼져 있는 각종 노폐물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빈혈을 개선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빈혈이 생기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증상이 자주 생기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인한 심근경색 및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브로콜리를 잘 챙겨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피부를 보습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비타민C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생성에 큰 역할을 하고 피부 탄력을 지속해주며 브로콜리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외선과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뜨거운 물에 데쳐 먹기입니다. 아마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었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만일 냄비에 물을 받아 끓여서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고 계신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데쳐 먹는 이유는 식감이 부드럽고 편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도 있지만 씻기가 불편한 브로콜리 속에 이물질이나 벌레들이 걱정돼서 데쳐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먹게 되면 브로콜리에 함유된 몸에 좋은 영양분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데쳐도 영양분이 싹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해야 좋은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3가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라이팬에 볶아 먹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후라이팬에 대략 6분 정도 볶아 먹게 되면 항암 성분 함량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방법인데요. 3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게 되면 항암 성분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리하기 번거롭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쪄 먹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찜기에 5분가량 찔 경우 항암 성분이 대략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브로콜리로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위 3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잘 먹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씻은 다음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자른 후에 대략 90분 정도 지나서 요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미로시네제라는 효소가 브로콜리를 자를 때 분비가 되면서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으로 바뀌는데 대략 9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설포라판 성분은 암 생성을 막아주고 간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 방지와 항염작용으로 면역력까지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강에 좋은 브로콜리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두부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며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짱짱하게 키워주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브로콜리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브로콜리 두부 무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30분 정도 소금이 들어간 찬물에 담궈주세요. 그래야 브로콜리 속의 이물질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찜기에 넣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대략 6분 정도 찌면 됩니다. 찌는 동안 두부를 건조한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수분기를 날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그릇에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 양념을 만들어 주시고요. 쪄낸 브로콜리와 두부를 양념에 넣고 부드럽게 살살 묻혀줍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서 가볍게 섞어주시면 브로콜리 두부 무침 완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브로콜리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브로콜리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평소에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초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초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초고추장에 들어간 식초의 산 성분으로 인해 베타카로틴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초고추장보다는 겨자나 고추냉이를 간장과 섞어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쪄낸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로 살짝 뿌린 다음 통참깨를 뿌려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브로콜리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및 소화를 잘 시켜주고, 삶은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삶은 계란에 함유된 철분과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와 삶은 계란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매우 훌륭한 조합이라서 많은 분들이 즐겨 먹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잘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찜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오븐에서 7분 정도 쪄내고 찬물로 잘 헹군 다음 물기를 빼줍니다. 삶은 계란을 잘게 썰어서 브로콜리와 다진 양파를 큰 볼에 넣어줍니다. 이제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마요네즈 3스푼과 소금 한 꼬집, 후추 조금을 넣어 잘 섞어 드레싱합니다. 완성된 삶은 계란과 브로콜리에 드레싱을 부어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낸 뒤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뿌리고 그 위에 통참깨를 뿌려주면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 완성입니다. 브로콜리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세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보통 집에서 요리하실 때 식용유를 많이 쓰시는데요. 튀김을 하실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만 요리를 하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을 가리키고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 및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브로콜리 두부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잘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찜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오븐에서 7분 정도 쪄내고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 두부는 물기를 제거하고 큼지막하게 썰어주신 다음 브로콜리와 두부를 믹서기에 넣고 살짝만 갈아주세요. 믹서기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입맛에 따라 청양고추나 당근 및 파프리카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브로콜리와 두부 및 각종 재료를 큰 볼에 넣고 밀가루나 전분가루 그리고 계란,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가열한 뒤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팬에 올리고 잘 구워내시면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 두부전 완성입니다. 혹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같이 요리에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하더라도 식용유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을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매일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기름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혼합 식용유를 6개월이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에 있어 가장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요.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란의 효능은커녕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하면 콩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이 있고, 또한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뿌려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름에는 몸에 독이 되는 기름도 있고 건강에 약이 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용매란 식용유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용유는 제조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요. 압착유는 참깨나 올리브 등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고 불순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는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천연 기름만 나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용매 추출 방식인데요. 열매의 지방을 녹여내는 화학물질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인 핵산 등에 콩을 잘게 부숴 넣으면 핵산을 흡수한 콩에서 지방이 녹아 나오게 되고 핵산은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불순물 분리와 탈색, 탈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식용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가 순수한 콩기름이 아닌 정제에서 만든 정제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가열시 산패되는 속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고열로 튀기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3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중 가장 추천드리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3가지 등급의 분류는 산도 차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산도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좋은 성분의 함량을 가리킵니다. 이 산도가 낮을수록 고급 제품이고 산도가 높을수록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인데요.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버진이라고만 써있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낸 후에 올리브로서
두 번째로 짜낸 중상급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보다 영양분이나 풍미가 조금 떨어지고 주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등급인 퓨어 등급은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혼합한 제품인데요. 보통 향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최하 등급 기름으로 주로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게 되면 매캐한 맛이 나고 목에서 넘어갈 때 매운맛이 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올리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치매 그리고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장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과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야채에 뿌려서 먹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은 중불로 요리할 때나 각종 반찬에 2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宿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 착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인해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인 저온에서 착유하는 냉압 착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